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언스플래시 API를 사용해서 HTTP 통신을 처리하는 레트로핏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정하고 적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트로핏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만들게 돼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저희가 베이스 URL을 API 통신하기 위한 베이스 URL을 설정하고 각 메소드 라우팅이죠. 각 라우팅에 대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딱 이렇게 연결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트로핏 빌더라는 거로 빌드를 해요. 이게 OK HTTP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git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GitHub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트로핏 빌더 패턴이죠. 빌더 패턴으로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get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get 메소드, put 메소드, 그리고 delete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멀티파트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죠. 파일 업로드 이런 것도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HTTP 통신으로 넘어오는 바디 부분 있죠. 그 바디 부분을 OK HTTP의 리스폰스 바디 타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컨버팅 해주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보통 GSON이란 걸 많이 쓰고 이건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GSON을 많이 쓰고 모시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dd converter factory라고 되면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컨버터를 지금 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건 지금 빌더 패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빌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설정 방법 다 나와 있죠. 이걸 토대로 한번 제가 지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요걸 제가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이제 빌드 그래드 이쪽이랑 해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이 사이트 보시고 세팅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팅해보시고 이제 레트로핏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문서도 한번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빌드 그래드 쪽에 한번 세팅을 해보셨나요? 일단은 이 문서 파일대로 그대로 보시면 아래쪽에 일단 그래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8버전 그리고 안드로이드 21 이상이면은 API 21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레트로핏 이 부분을 제가 일단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빌드 그래드에 갖다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어주시고 제가 여기다가는 레트로핏이라고 할게요. 여기 보니까 최신 버전으로 2.8.1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트로핏이죠. 그런 다음에 제가 요거는 버전 레트로핏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수식으로 변수에다가 넣을게요. 2.8.1 요거를 레트로핏 버전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때는 콤마를 2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고 여기는 $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버전을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컨버팅 자체를 GSON이란 거를 쓸 거예요. GSON 컨버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쪽에 GSON이죠. GSON을 한번 봅니다. GSON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컨트롤 윈도우이신 분은 컨트롤 D 누르시면은 한 줄 복사 될 거고 맥이신 분은 커맨드 D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 복사가 될 겁니다. 한 줄 복사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 있죠. 아래 부분은 제가 복사한 거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GSON을 가져온 거죠. GSON 컨버터 그리고 이렇게 됐네요. 이런 GSON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JSON 데이터를 받는데 JSON 데이터를 객체로 만들어주고 객체를 JSON으로 만들어주고 객체가 들어간 배열을 JSON 어레이로 만들어주고 이런 컨버팅을 해주는 게 이제 GSON인 거예요. 못이나 다른 것도 다 그런 걸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인터셉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터셉터 부분이 안 나오는데, 그러네요. 인터셉터 부분이 안 나오네요. 인터셉터. 제가 구글창에다가 안드로이드 레트로핏 인터셉터 그래드라고 쳐볼게요. 할 거거든요. 로깅 인터셉터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요거를 제가 사용할 겁니다. 로깅 인터셉터 요거를 일단은 그대로 제가 가져와 줄게요. 임플리멘테이션에서 로깅 인터셉터 이렇게 하고, 여기 중간은 그 가로는 없애줄게요. 로깅 인터셉터 지금 최신 버전이 4.8.1인 것 같아요. 릴리즈가 최신이 이거거든요. 스퀘어에서 어차피 제공하네요.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저희 농구 해보셨잖아요. 농구. 이게 레트로핏이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간단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만들게 돼요.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얘가 그 서버에 API 통신을 하게 되죠. API 통신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저희 핸드폰에서 서버에 이렇게 그 통신을 보낼 때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인터셉트. 그 농구에서 그 공 가로채는 게 인터셉트라고 하잖아요. 인터셉트. 인터가 중간이고, 지금 중간이죠. 비트윈이죠. 그리고 셉트가 잡다 이거예요. 잡다. 그래서 중간에 잡아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거는 첫 번째가 바로 기본 매개 변수. 저희가 보통 이제 API 통신할 때 그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도 보면 이제 공통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접속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안드로이드 핸드폰인지 아이폰인지 이런 걸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기종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현재 사용자의 위치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위치 정보 동의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기본 파라미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기본 파라미터를 저는 인터셉터를 추가해서 제가 넣을 거예요. 기본 매개 변수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로깅 인터셉터 넣었죠.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레트로핏 응답해서 이게 호출해서 응답 받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그냥 레트로핏 자체를 통신할 때 중간에 그 로그를 확인하는 인터셉터를 제가 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로깅 인터셉터, 로깅 확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깅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헤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바디, 여러 가지 이런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설정들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보면서 익스텐션을 또 사용해 가지고 그 스트링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로그 창에서 HTTP 응답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림은 이렇습니다. API 통신할 때 중간에 인터셉트라는 애가 들어가서 API 통신할 때 그 기본 파라미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이제 로깅을 남긴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희 기본 세팅은 된 것 같아요. 레트로핏도 그래드를 추가했고, 그런 다음에 로깅 인터셉터, 컨버터까지 지금 넣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싱크 나우를 눌러줄게요. 여기 싱크 나우. 일단 싱크 나우를 눌러서, 여기죠. 싱크 나우를 누르셔가지고, 그럼 외부 소스가 지금 다운로드를 받겠죠. 지금 다운로드 받다고 됐네요. 그리고 이제 매테리얼 디자인 요 버전은 1.1.0으로 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2.0으로 하니까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그 뷰가 중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버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일단은 1.1.0으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묶었잖아요. 뭐 여기에서 프로젝트에서, 이쪽에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뭐 뉴 해서 패키지로 또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레트로핏이라고 할게요.
레트로핏이라고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코틀린 파일, 그래서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로 만들게요. 오브젝트는 이제 코틀린에서 오브젝트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싱글턴이에요. 이게 싱글턴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싱글턴, 이게 레트로 요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이 싱글턴입니다. 메모리를 하나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선언할게요.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선언, 좀 글자를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선언하고 선할게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발 뭐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료형은 이제 레트로핏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값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널로, 옵셔널로 해주시고 기본은 제가 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인포트 옵션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알트 엔터나 옵션 엔터 이렇게 하시고, 이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옵셔널로 안 하겠다 그러면 레이드 이닛으로 하시면 됩니다. 레이드 이닛 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옵셔널로 하셔도 되고, 선택이십니다. 이거는 선택이세요. 제가 하나 주석 처리하고, 자 레이드 이닛으로 하는 건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표시만 이렇게 해둘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가져오는 설정을 할 거예요.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가져오기. 그래서 함수를 뭐 get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로 베이스 URL을 넣은 다음에 자료형은 스트링이겠죠. 그리고 반환하는 값이 이제 레트로핏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셔널로 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값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로그를 또 찍어줄게요. 임포트, 이 태그는 이것도 임포트, 저희 콘스탄트에 있었던 태그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레트로핏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그쵸? 없으면 그때 이제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빌드를 하는 거예요. 레트로핏의 빌더를 사용해서 빌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 빌드,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빌더 패턴이기 때문에, 빌더 패턴이 어떤 식이냐면 레트로핏 빌더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점으로 해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빌드를 함으로써 마지막 포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빌드를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빌드가 되면서 이제 레트로핏 클라이언트가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빌더 패턴은 그 디자인 패턴에서 객체 생성 관련 패턴입니다. 레트로핏 빌더 이렇게 되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리턴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애를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리턴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그럼 만약에 얘가 값이 비어 있으면 그때 생성해서 하고, 만약 비어 있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요 놈을, 얘는 이제 뭐 만들어졌겠죠. 널이 아니겠죠, 이 상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얘를 이제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가져왔던 애를 계속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빌더를 통해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고,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URL을 넣어 줄게요. 이 레트로핏을 만들 때 베이스 URL 해서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온 베이스 URL을 제가 넣어 줄 거거든요. 그럼 베이스 URL을 요거로 잡고 가는 거죠. 그럼 레트로핏 클라이언트가. 그리고 .add converter factory, 저희가 뒷슨 컨버터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뒷슨 컨버터 팩토리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뒷슨 컨버터 팩토리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기본적인 레트로핏 빌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디폴트고,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가 만들게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여러 가지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이게 레트로핏에 대한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I 한 다음에 레트로핏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름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대문자로 시작하시고 의미 부여만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레트로핏 뭐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대문자 인터페이스니까 I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페이스냐 레트로핏이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레트로핏 인터페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이 되는데, 저는 이제 서치 포토스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치 유저스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레트로핏 사이트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터페이스 윗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URL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URL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노테이션에서 get 한 다음에 레트로핏 get 한 다음에 그 뒤에 추가되는 URL을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 추가되는 URL을 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거죠. 뭐 유저의 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언스플래시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unsplash.com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점점점 보시면은 API 디벨로퍼스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뷰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치 포토스 지금 보이시죠? 똑같죠? 지금 get해서 서치 포토스를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서치 포토스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서치 포토스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get해서 서치 포토스가 아니라 서치 유저스로 아마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서치 유저스 이게 지금 엔드 포인트인 거죠. URL 엔드 포인트 서치 유저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지금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페이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는 페이지는 안 넣고 디폴트가 그냥 1페이지네요. 페이지 안 넣고 서치 텀 쿼리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쿼리, 파라미 쿼리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쿼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쿼리 이렇게 해서 쿼리다 들어가는 쿼리가, 그러면서 그 매개 변수를 받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저는 이름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난 서치 텀이다. 서치 텀은 그 내가 스트링으로 넣어줄 건데 걔가 쿼리라고 이렇게 들어갈 거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그 API 호출할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 제가 만약에 뭐 https 뭐 unsplash.com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서치, 여기까지가 베이스 URL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베이스 URL이고 그 다음에 얘가 탑니다. 그래서 서치 포토스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돼서 제가 쿼리라고 넣었잖아요. 이 쿼리라고 그 어노테이션에서 들어가게 되면 쿼리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쿼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서치 텀으로 제가 매개 변수로 넣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제가 포스트맨으로 제가 테스트했던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 만든다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언스플래시 앱에 포토스 보시게 되면 지금 쿼리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쿼리 자체가 원래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제가 나중에 넣을 건데, 처음에 들어가는 애는 이렇게 물음표가 되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어떤 식일까요? 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일단은 사이트 보시면 이 유저스에 대한 부분이고 콜렉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토스도 이제 쿼리가 됩니다. 쿼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설정이 되죠. 필터도 되고 뭐 이런 파라미터를 넣게 되면 어차피 옵셔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 파라미터는 지금 쿼리인 거예요. 그래서 쿼리를 넣으면 되는 거죠. 유저스도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어노테이션 쿼리라고 넣고 그 밸류는 쿼리다. 쿼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가 매개 변수 이름을 서치 텀이라고 스트링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응답 값을 받는 건데 받는 거는 콜로 제가 제이슨 엘리멘트로 받을게요. 일단 임포트 해주시고 레트로피 2 있죠? 요걸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제이슨 엘리멘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하는 값이에요. 이게 반환하는 거고 매개 변수가 지금 서치 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쿼리가 엮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그 호출하는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값은 바로 서치 텀에 들어온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콜 제이슨 엘리멘트로 받을게요. 지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레트로피 설정은 됐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서치 포토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상수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로 제가 처리를 해볼게요. 지금 서치 포토스 돼 있는 부분을 왼쪽에 콘스탄츠로 가주세요. 콘스탄츠에서 상수로 처리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오브젝트 API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const 발 일단 베이스 URL을 제가 넣겠습니다. 베이스 URL은 스트링이다. 근데 어차피 코틀린에서는 그 자료형을 유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써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써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URL이 지금 보시게 되면 CURL 돼 있고 API unsplash.com이잖아요. 요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 URL은 https API unsplash.com입니다. .com 하고 이거 끝에까지 해줄게요. 그럼 이게 베이스 URL인 거예요. 베이스 URL이고 일단은 여러분이 그걸 만드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Your Apps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누르세요. Your Apps. 그럼 저는 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 데모 유저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당 50번의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로덕션은 뭐 1시간에 뭐 5,000 요청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일단 뉴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accept 일단 다 체크를 할게요. 체크를 해서 키를 받으셔야 돼요. accept term 그런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description 뭐 for education purpose 이렇게 하고 create application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만의 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키를 발행해 줘요. 언스플래시 쪽에서 이 키를 발행해 주는데 이 키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키를 통해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넣게 되면 그게 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나 만들고 스트링 이거 일단 이 값은 비워둘게요. 비워두고 그 다음에 const 발 서치 포토 서치 포토는 스트링 해서 아까 제가 넣었던 서치 포토 있죠. 서치 포토스를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콘스탄츠에서 넣어줄게요. 넣었는데 지금 어차피 제가 여기에다가 그 슬래시를 넣었기 때문에 얘는 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밑에는 서치 유저죠. 서치 유저스 서치 포토스 그리고 서치 유저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유저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API 요거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트로피 클라이언트로 레트로피 인터페이스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API에 나는 서치 포토를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수만 바꾸면은 이게 하드 코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겠죠. 여기도 API search users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핏 매니저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트로핏 이쪽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뉴, 코틀린 파일에서 클래스 레트로핏 매니저라고 하나 만들게요. 요거를 만들어서 요거도 이제 그 싱글턴이 적용되도록 컴패니언 오브젝트에다가 발 인스턴스는 레트로핏 매니저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레트로핏 매니저 가져올 때는 얘 인스턴스만 가져오는 식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HTTP 콜을 만듭니다. HTTP 콜 만들기, 프라이빗 발 HTTP 콜 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인터페이스인 거죠, 이게. i 레트로핏 클라이언트에 저희가 아까 만든 레트로핏 클라이언트죠. 여기서 get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get 클라이언트 메소드를 쓰는 거죠. get 클라이언트를 해주고, 그 API 제가 베이스 URL을 넣도록 했잖아요. 여기서 이 베이스 URL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 URL이 지금 상수에 제가 넣어놨죠. 이렇게 베이스 URL이라고. 그래서 베이스 URL로 해주는 겁니다. API.base URL. 그런데 지금 이게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런데, 요거 자체를 다 임포트를 해줄게요. API까지 하고 base URL API까지 임포트하면 될 것 같아요. API.base URL 해주고, create i retrofit 여기도 지금 레트로핏에 i retrofit 임포트해서 여기까지 해줄게요. class.java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레트로핏 인터페이스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레트로핏 인터페이스 가져오기. 그렇죠. 인터페이스를 가져오죠. i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레트로핏 인터페이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뭔가 메소드를 만들면 되는데, 제가 하나는 search 포토라고 포토스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매개 변수로 search term이라고 해서 글자를 넣을 거예요. 스트링. 그리고 옵셔널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컴플레션을 넣어가지고 끝난 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일단은 리스폰스 바디를 스트링으로 제가 받아서 걔를 보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유닛 이렇게 컴플레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거죠. 사진 검색 API 호출, 사진 검색 API 호출이 되는 거고, 지금 레트로핏 매니저란 거에다가 제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API가 호출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발에서 콜 그 제이슨 엘리멘트를 받을 겁니다. i 레트로핏에 search photos. 이 search photos는 뭐죠? 이건 제가 옵셔널로 할게요. 이 search photos는 뭐죠? 이게 지금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반환하는 값이 지금 콜 제이슨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받은 거를 이제 콜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서치 텀이 서치 텀을 제가 밖에서 받는 텀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텀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값이 없으면 리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서치텀 요거 자체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요거를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옵셔널로 넣었는데 얘가 서치텀이 옵셔널이 지금 리칼드 되는 거는 스트링인데 지금 찾아진 거는 옵셔널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걸 제가 언래핑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발 해서 텀이라고 할게요. 텀은 서치텀에 일단 렛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값이 비어있으면 그냥 빈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서치텀이 이렇게 얘 텀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is로 하게 되면 괜찮을 겁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서치텀에 대한 값이 비어있으면 얘를 넣어라, 얘 값이 비어있으면 얘를 넣어라. 지금 그게 요거랑 같습니다. 지금 서치텀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서치텀이 비어있다면 얘를 넣어라, 그게 아니라면 얘를 그냥 반환해라, 비어있지 않으면 얘를 반환해라. 그 렛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it을 넣었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 텀에 들어가고 이 텀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없이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서치 포토스 부분이 제가 옵셔널로 넣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여기다 옵셔널을 넣었으면은 아까 같은 언래핑 작업은 안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여기는 제가 그냥 옵셔널로 안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꼭 필수니까요. 필수라고 아까 그 사이트에 나와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콜은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API를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떤 식이냐, 여기서 이제 콜에 인큐라는 게 있어요. 콜, 그쵸. 콜이 지금 it으로 제가 받아야죠. 그래야 지금 여기서 나왔던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아직 그냥 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it을 제가 넣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게 이쪽에 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도 싫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셔도 돼요.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했던 게 여기서 remove let 요거 누르시면 이런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가져온 결과가 비어있다면 리턴을 해라. 그건 어쩌죠. 요거랑 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 제이슨 엘리먼트잖아요. 그쵸? 제이슨 엘리먼트 이 때문에 인큐라는 게 가능합니다. 인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해주셔서 그게 이제 바로 레트로핏2에 콜백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콜백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콜백 받는 그 자료형이 지금 제이슨인 거죠. 제이슨 엘리먼트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브젝트에 빨간 줄이 뜨게 돼요. 그래서 임플리먼트 멤버스가 뜨죠. 하게 되면 응답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이 실패했을 때는 응답이 실패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제가 로그 D로 일단은 이렇게 찍어 볼게요. 한번. 레트로핏 on failure 떴고, 그 다음에 스로브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T $T. 그리고 이제 요게 응답이 성공했을 때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요거는 응답 실패 시, 요거는 응답 성공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응답을 성공했다 그러면 일단 로그를 찍어줄게요. 그러면서 뭐 리스폰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단어 하나 쓸 때는 그냥 $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는
이렇게 브라켓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리스폰스가 지금 리스폰스 래퍼로 감싸져 있단 말이에요. 제이슨 엘리먼트. 그래서 리스폰스 이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로우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리스폰스로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스트링으로 나와지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컴플레션을 호출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요거 전체가 하나의 메소드죠. 하나의 메소드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컴플레션을 활용해서 비동기로 알려주는 거죠. 이벤트를 나중에. 즉 서치 포토스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컴플레션이 제가 발동을 시켜요. 여기다가 컴플레션 이렇게만 하면은 이벤트만 전달이 돼요. 제가 이렇게만 했을 때 이벤트가 전달이 되는데 데이터도 같이 넘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에 넘기는 데이터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자료형을 저는 스트링으로 넘겨줄게요. 그냥 스트링. 그래서 여기서 나는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스트링을 넣어주는데 나는 리스폰스의 로우로 넘겨주겠다. 리스폰 로우 점 투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투 스트링. 그래야 문자 스트링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호출했을 때 이게 결과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번 제가 호출을 해볼까요? 이제 저는 결국에는 이제 레트로핏 매니저를 통해서 그 레트로핏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가져올 때 자체에서 아예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로 또 싱글턴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처리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검색 버튼 처리됐을 때 여기죠. 여기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버튼 클릭 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레트로핏 매니저에 인스턴스 가져오죠. 싱글턴. 그 다음에 서치 포토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검색 API를 호출하는 거죠. 사진 검색 그냥 검색 API 호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게 첫 번째 부분이 서치 텀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서치 텀이 뭐가 되면 될까요? 즉 저희가 서치 텀 에디 텍스트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서치 텀 에디 텍스트에 투 스트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서치 텀 에디 텍스트에 투 스트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션이 들어와서 지금 스트링을 it을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it이 지금 그 스트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서치 텀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API가 응답이 되고 나서 리스폰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값이 요게 되는 거죠. main activity에 it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컴플레션으로 보내는 게 스트링만 있잖아요. 스트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응답이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콘스탄트 쪽에서 콘스탄트로 가주신 다음에 응답 성공, 응답 실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뭐 인원해서 리스폰스 스테이트라고 할까요? 스테이트를 하나는 OK라고 하고 fail요? fail? OK랑 fail 이렇게 두 개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레트로핏 매니저에서 그 컴플레션으로 보낼 때 리스폰스 스테이트도 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페일리어일 때는 컴플레션 그래서 리스폰스 스테이트를 보내는데 이게 리스폰스 스테이트에 페일로 보내고 그리고 스트링은 이제 t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에러죠. 에러 문구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 문구를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는 여기는 응답이 성공한 거니까 리스폰스 스테이트에 OK 스테이터스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P1, P2가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건 거죠. 첫 번째 파라미터가 들어오는 게 그 스테이터스죠. 리스폰스 스테이트. 리스폰스 스테이트가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결과죠. 리스폰스죠. 리스폰스 바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또 맨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리스폰스 스테이트가 리스폰스 스테이트 OK라면 이거를 처리하고, 그게 아니라 리스폰스 스테이트 페일리어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뭐 페일리어 할 때는 제가 토스트를 한번 띄워줄게요. toast.makeText this 해주고 API 호출 에러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에러입니다 라고 해주고, 토스트 make 지속 시간이죠. 토스트 띄워준 시간 짧게 해주고, 그 다음 show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케이라면 그냥 로그만 일단은 찍어 볼게요. 로그 뒤에서 API 호출 성공 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를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폰스 바디 출력하고, 여기에서도 그 실패했을 때도 호출 실패라고 해주고 리스폰스 바디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 저희는 그 키 설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클라이언트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 설정 안 해서 아마 안 뜰 겁니다. ERI 해서 쿼리 스트링이 보통 cat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샌드를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 언스플래시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지 않으면 이렇게 그 인증 실패가 뜨거든요. 그 액세스 토큰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액세스 토큰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발급 받으신 거로 넣으셔야 됩니다. 제 거를 하시면 안 되고 발급 받으신 거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액세스 키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액세스 키였던 것 같은데, 액세스 키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다가 넣어서 샌드를 하게 되면 잘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쿼리 포토스가 아니라 서치였죠. 저희가 했던 게 서치의 포토스에 이제 뜬 것 같네요. 서치의 포토스에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고양이 아마 고양이일 거예요. 썸네일 이미지로 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럼 이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고양이 언스플래시에서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언스플래시 한번 가볼게요. 언스플래시닷컴으로 온 다음에 제가 캣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나오죠. 이 고양이를 그대로 제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왔죠. 이거를 한번 지금 일단 호출해볼게요. 호출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 부분 여기서 빌드를 해볼게요. 빌드 X 눌러가지고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didn't find class. 여기에서 요거를 넣어줄게요. 지금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빌드 그래드 쪽에서 여기서 컴파일 옵션을 넣어주세요. 컴파일 옵션즈, 그래가지고 소스 컴패티빌리티를 자바 버전 1.8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말고 타겟 컴패티빌리티를 이렇게 해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싱크다운해서 다시 돌려볼게요. 자, 됐죠? 여기서 제가 캣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퍼미션 딜라이드 떴네요. 지금 보니까
퍼미션 디나이드. 저희가 인터넷 사용 설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인터넷 퍼미션, 데이터 미싱, 인터넷 퍼미션 이런 것도 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개발이 전부 다 그거예요. 에러와의 싸움이에요. 에러 디버깅 이런 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에서 아래쪽에다가 유지스 퍼미션 하면 돼요. 확대해주시고 유지스 퍼미션을 인터넷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런 해볼게요. 자, 그럼 기다리시면 자, 떴죠. 여기서 캣을 누릅니다. 검색해 볼게요. 자, 어떻죠? 지금 아래쪽에 로그를 보니까 제 로그라고 입력해 볼게요. 일단은 HTTP API 호출은 성공했는데 이 리스폰스 바디를 제가 요거로 보냈잖아요. 이거 말고 리스폰스의 바디에 toString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로우가 아니라 로우로 하니까 이렇게만 나오네요. 로우 말고 바디 이렇게 해서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되긴 되는데 아마 그게 아마 안 뜰 건데 다시 제가 캣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API 호출은 성공했지만 널이 나왔네요. 그쵸? 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요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인터셉터. 지금 중요한 부분 이제 다룰 거예요. 저희가 지금 get 클라이언트, 그쵸? get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인터셉터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적용했던 그 인터셉터 있죠? 그거를 쓸 건데 일단 여기 부분은 동일해요. 아래쪽은 그대로 동일하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로깅 인터셉터 추가 인터셉터 추가를 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기본 파라미터를 넣어 볼게요. 이것도 인터셉터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일단은 로깅 인터셉터를 넣을 건데 일단 발해서 OK HTTP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 클라이언트는 OK HTTP 클라이언트가 되죠. 그런데 빌더 패턴이기 때문에 빌더라고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빌더를 하시고 그 안드로이드에서 다이얼로그 아마 만들어 보셨으면 빌더 썼던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OK HTTP 인스턴스 만듭니다. OK HTTP 인스턴스 생성. 메모리에 일단 올렸죠. 그런 다음에 일단 로그를 찍기 위해 로깅 위에 거 가져올게요. 로그를 찍기 위해 로깅 인터셉터를 추가할 거예요. 제가 이 로깅 인터셉터를 추가하게 되면 그 전반적인 모든 그 통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제가 로깅 인터셉터라고 할게요. 로깅 인터셉터는 HTTP 로깅 인터셉터 제가 추가한 거 있죠? 아까 빌드 그래드에서 요거 추가했잖아요. 요거 로깅 인터셉터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로깅 인터셉터는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HTTP 로깅 인터셉터의 로고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빨간 줄 뜨죠? 오버라이딩 하거든요. 임플리먼트 멤버스를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로그 뒤로 확인해 볼게요. 로그가 호출이 됐다. 그리고 이거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하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계속 잡으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레트로피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그리고 레트로피 클라이언트가 API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 인터셉터라는 거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로깅도 처리하고 뭐 기본 파라미터도 넣을 수가 있다. 그것만 계속 아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셉터만 저희가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깅 요거를 이제 이벤트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익스텐션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다가 익스텐션 쪽에 오셔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스트링에 대한 익스텐션을 넣을 거거든요. 만약 문자열이 제이슨 형태인지, 제이슨 배열 형태인지, 이거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제가 fun 해서 스트링에다가 넣는 거예요. 스트링에다가 이게 is JSON 오브젝트냐, 이게 JSON 오브젝트면 불리언을 넣는 거죠. 불리언을 넣고, 이게 JSON 오브젝트면, 이게 들어오는 이제 그 문자열에 이게 JSON 오브젝트면 불리언을 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형태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거 형태는 만약에 this의 글자가 starts with 요거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중괄호로 시작하면은 시작하고, 이거로 이렇게 하는 게 true이거나 이거로 시작하거나, 그렇죠? 이걸 시작하거나, 이게 end with 요렇게 끝난다. 그럼 뭐죠? return true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return false. 자, 어떤 건가요? 지금 이게 보면은 문자열 자체가 요렇게랑 요렇게 요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그럼 JSON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is JSON 오브젝트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이거 제가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요게 지금 노란 줄에 있으면서 이거 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해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return this start with. 그 문법 형태는, 그러니까 동작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단지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문양 있죠. 요 문양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한 줄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그 축약형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고, 일단 첫 번째 거로 할게요. 문법이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니까요.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뻔해서 스트링, 이게 JSON 형태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JSON 배열인지를 또 체크하는 거예요. 문자열이 JSON 배열인지, 그러면 스트링이 이제 JSON 어레이냐, 그럼 또 반환형이 불리언이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거 동일하니까 이거 일단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붙여놓고, 만약에 얘가 시작을 이렇게 한다면, 그쵸? 얘가 끝이 이렇게 끝난다면, 그럼 JSON 어레이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익스텐션 두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레트로피 클라이언트로 다시 오신 다음에, 일단 메시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자열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when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메시지에 들어온 문자열에 is string is JSON 오브젝트면, 얘가 JSON 오브젝트라면 이제 로그를 찍는데 어떤 식으로 찍을 거냐면 로그를 JSON 오브젝트로 메시지를 감싸요. 그 다음에 toString을 하는데 인덴트라고 있어요. 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줄을 띄우는 겁니다. 네 줄 띄우기, 이렇게 네 줄 띄우기,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보기 편하게끔 하려고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JSON 어레이일 때도 하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JSON 어레이다, 그러면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요거도 JSON 어레이면 들여쓰기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 exception, 그냥 여기는 여기 동일하게 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게 아니어도 그냥 네 줄 들여쓰기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로그 D 메시지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 로깅 인터셉터라는 거 저희가 지금 만든 거예요. 그쵸? 이거에 그 레벨을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로깅 인터셉터에 set 레벨이라고 있어요. 레벨을 HTTP 로깅 인터셉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벨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바디, 헤더, 논, 베이직이 있는데, 헤더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헤더라고 하고, 지금 이 클라이언트 있죠, 위에서 생성했던 클라이언트에다가 add 인터셉터를 지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정한 인터셉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위에서 설정한 로깅 인터셉터를 HTTP 클라이언트에 추가한다. 자, 추가했죠. 추가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식이 되냐, 이제 위에서 설정한 클라이언트로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설정한다.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빌드로 넘어갔었는데, 그냥 빌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OK, 지금 보시면 OK HTTP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위에서 지금 설정했던 애를 빌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로깅을 하기 위한 로깅 인터셉터를 설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설정을 할게요. 설정해서 걔를 로깅 인터셉터에 대한 설정들을 쭉 하는 거죠. 지금 헤더 로깅 레벨도 헤더라고 지금 설정했고, 그 다음에 로깅 인터셉터를 이제 추가한 거죠. 클라이언트에다가 이 OK HTTP 빌더 해서 클라이언트에다가 이제 그놈을 레트로핏에다가 넣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에 놈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해서 한번 로그를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cat이라고 해서 검색해 볼게요. 자, 어떻죠? 원래는 이런 게 안 떴어요. 그쵸? 안 떴었는데 여러 가지가 막 뜨죠? 굉장히 지금 많이 뜨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로깅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을 제가 했기 때문에 헤더가 어떤 게 들어갔고 어떤 게 나왔고 그런 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바디 레벨로 하게 되면, 베이직은 없는데 바디로 하게 되면 이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바디로 해서 제가 다시 런 해볼게요. 자, 다시 캐드 해볼게요. 자, 어떻죠? 지금 저희가 여기 뭐죠? 포스트맨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게 이 클라이언트 쪽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물음표죠?
했을 때 받는 제가 요거를 제이슨 말고 로우로 해볼게요. 여기 프리티 로우, 프리티.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받는 거죠. 전부 다 받는데 지금 메시지가 호출이 되고 나서 원래는 이 상태인데, 그쵸? 원래는 이 상태인데 로깅 쪽에서 메시지를 제거할게요. 제거하고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제이슨일 때는 이게 인덴트 안쪽에 제가 들여쓰기를 스페이스 4줄 했기 때문에 4줄이 한 형태로 지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어떻죠? 들여쓰기 됐죠? 지금 들여쓰기 없는 데는 그냥 이렇게 쭉 들어온 건데 들여쓰기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지금 OS 액세스 토큰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기본 파라미터를 넣는 부분만 저희가 일단 하고 이번 시간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파라미터를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데 발해서 제가 또 베이스 파라미터 인터셉터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인터셉터라고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로 넣는 거예요. 오브젝트 인터셉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에 또 임플리멘트 멤버스 뜨겠죠. 인터셉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셉터 체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여기도 인터셉터가 호출이 됐다고 로그 한번 찍어줄게요. 레트로픽 클라이언트에 인터셉터가 호출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 리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오리지널 리퀘스트. 그러니까 인터셉터가 들어가기 전에, 기본 파라미터가 들어가기 전에 그 기본 원래 기존의 일단은 리퀘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리지널 리퀘스트. 오리지널 리퀘스트는 이제 체인 있죠. 그 넘어온 거 인터셉터 체인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체인의 리퀘스트다. 이게 원래는 베이스 파라미터가 들어가기 전에 리퀘스트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 쿼리 파라미터를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추가하기. 근데 지금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기본 파라미터가 뭐죠? 지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잖아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이건 여러분 거로 하셔야 됩니다. 제 거로 하시면 안 돼요. 제 거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서 아마 액세스 키일 것 같아요. 제 액세스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이거는 제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써놓을게요. 여러분 거. 여러분 거 하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래서 다시 레트로픽 클라이언트로 오신 다음에 쿼리 파라미터를 제가 추가할 거예요. 추가가 된 거니까 added URL이라고 할게요. 추가된 URL. 그런 다음에 오리지널 리퀘스트에서 URL에 접근해서 뉴 빌더로 빌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add 여러 가지를 또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쿼리 세그먼트를 넣고, 근데 저는 쿼리 파라미터를 넣을 거예요. 쿼리 파라미터 아까 뭐였죠? 클라이언트 아이디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는 거고, 그 데이터 값이 API에 있던 제가 클라이언트 아이디 상수로 만든 거 있잖아요. 걔를 넣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이겁니다. 이 지금 넣는 이 과정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이렇게 넣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이겁니다. 요거를 해서 add query 파라미터로 해서 그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하죠? 이제 빌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URL을 빌드한 다음에 이제 발에서 최종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result request, final request라고 할까요? final request. final request는 오리지널 리퀘스트에 new 빌더의 URL, 그런 다음에 added URL 있죠. URL에 메소드, 오리지널 리퀘스트의 메소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래쪽을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바디거든요. 어떤 바디를 쓸 거냐. 오리지널 리퀘스트에 바디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빌드를 합니다. 그럼 빌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체인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받는 게 리스폰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턴 체인에 프로시드 리퀘스트를 넣는 거죠. 그게 바로 파이널 리퀘스트. 이게 되면 요거로 나오는 게 이제 리스폰스가 되고 그게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로깅 했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기본 파라미터 인터셉터 설정 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설정한 로깅 인터셉터를 위에 설정한 그 기본 파라미터 인터셉터를 OK HTTP 클라이언트에 추가한다. 그럼 이게 이제 베이스 위에서 설정한 베이스 파라미터 인터셉터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PI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 거예요. 오스 에러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캣으로 해서 검색하면 자 어떻죠? 지금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추가 안 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타임아웃이라든지 커넥션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제가 커넥션 타임아웃 이렇게 해서 뭐 클라이언트의 커넥션 타임아웃 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초 동안 얘가 커넥션을 했는데 그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타임 유닛을 제가 세컨즈로 10초 동안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종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리드 카운트라든지 이게 보내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드 타임아웃은 나는 10초로 하겠다. 타임 유닛을 세컨드로,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라이트 타임아웃 10초, 그리고 타임아웃 세컨드를 유닛 세컨드로 하고,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리트라이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할 거냐 시도 안 할 거냐, 전 true로 일단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 어차피 지금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 맨 위쪽에다가 OK HTTP 클라이언트를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생성이죠. 생성한 다음에 그 로깅 인터셉터도 추가하고 뭐 파라미터 인터셉터도 추가하고 해서 결국에는 나오는 애들이 이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그 레트로핏 인터셉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본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레트로핏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중간에 인터셉터를 추가해서 뭔가 기본적인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스트링 익스텐션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API들을 활용해서 목록을 띄우는 방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정드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